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허리띠를 졸라매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네, 자칫하다 농산물 수급 지원 사업 등 굵직한 농업 분야 사업 예산이 줄어들 처지에 놓였는데요. 농업계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농업이 예산 축소로 성장 동력마저 잃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재량 지출의 10% 수준을 구조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이달 31일까지 부처별 예산 요구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산 허리띠를 졸라맨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내년도 세수마저 불확실한 환경을 잘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각 부처에 하달한 겁니다. 정부는 관행적인 보조금도 전면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예산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정부가 예산 감축을 추진한다면 농업 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집행이 저조한 농식품부 예산이 적지 않아서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 5년간 이월되거나 불용된 농식품부 예산은 16조 8,4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간 3조 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신규 핵심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지만 농업 분야가 이에 포함될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범정부적 회의와 대책에서 농업계가 번번이 배제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 지출 확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방향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농업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올해 도입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산물 수급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매년 농산물 수급 불안 문제로 농가 경영 불안 문제가 좀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는 효율적인 재원 분배도 중요하지만 취약한 산업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농업계는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국가 예산의 3%에 불과합니다. 과감히 투자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대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매년. 내년에는 좀 더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부의 농업 예산 편성에 대한 아쉬움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올해 농업 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중국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의 발생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유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지난해 국내에 첫 발생해 옥수수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정부는 농가의 철저한 예찰과 조기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열대 거세미 나방의 발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쓰촨성, 윈난성 등 8개 성에서 발생한 데 이어 5월 초 현재 장쑤성, 안후이성 등 2곳이 추가돼 모두 10개 성에서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발생이 한 달가량 빠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열대 거세미 나방이 조건만 맞으면 편서풍 상승 기류를 타고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6월 제주에서 첫 발견된 이후 전국 31개 시군의 옥수수밭 등 50.6헥타르에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특히 방제 시기를 놓친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 주율이 50%에 달한 곳도 있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애벌레 시기에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어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생산량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옥수수, 수수, 조, 기장, 수단그라스 등 화분과 작물에 주로 발생합니다. 지난해 태국에서는 이 해충으로 연간 옥수수 수확량의 45%, 아프리카는 20%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방제는 등록된 적용약제로 해야 합니다. 4에서 5cm 크기의 애벌레로 자라면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발생 초기 작은 애벌레 상태일 때 신속히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벌레가 야행성인 만큼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지고 난 직후 방제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때 방지하면 피해가 극히 적지만은 방제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10 내지 50%까지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편서풍이 최근에 많이 불었기 때문에 날라왔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15일이나 20일 그 사이에서는 이 애벌레의 피해가 예상이 되므로 예찰을 빨리 해주시고 농진청은 예찰용 트랩, 공중 포충망 등을 확대 설치하고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농산물을 통한 유입을 막기 위해 해충 분포 지역에서 수입되는 기주식물의 현장 검역 수량을 2배로 늘리는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나 대면 홍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열대거세미나방 방제 요령과 관련한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약 15만 농가에 문자를 발송해서 농가가 적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확인한 뒤 사용하고 열대 거세미나방으로 의심되는 해충을 발견하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러시아, 중국 등에서 유행하는 것과 같아서 이들 지역으로부터 북한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발표로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러시아, 중국,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파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야생 멧돼지 ASF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 등을 분석한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역학조사는 2019년 10월 2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채취한 야생 멧돼지 시료 16,809건을 검사하며 진행됐고 그 결과 585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 등 7곳에서만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발생 건수는 연천과 화천, 파주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연구진은 유전자 분석 결과 국내 ASF 바이러스는 모두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유행하는 유전형 2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이를 근거로 바이러스가 러시아, 중국, 북한을 통해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 지역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야생 멧돼지에서 발견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형은 러시아의 멧돼지나 집돼지, 중국의 멧돼지나 집돼지에서 검출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의 바이러스이고 결국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ASF 초기 발생 대부분은 남방 한계선 1km 내에 있는 연천, 파주, 철원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국내 유입 이후 ASF 바이러스 전파 경로의 경우 주로 감염된 멧돼지 또는 폐사체 접촉인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는 수렵 활동 같은 인위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면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ASF 바이러스 585건 중 99.5%인 582건이 접경 지역에 설치된 광역 울타리 안에서 검출돼 멧돼지 울타리가 ASF 바이러스 확산 차단 지연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와 분석을 통해 ASF 바이러스의 정확한 유입 및 전파 경로를 규명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역 대책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면 단위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들의 경우 지급받은 상품권의 사용처가 마땅치 않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까지 사용하러 나가기도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나뉩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화폐 모두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상권 활성화 지역이 주로 동읍에 몰려 있는 만큼 면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북 영주시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화폐인 영주사랑 상품권의 경우 소매업 가맹점 827곳 중 면에 위치한 곳은 불과 31곳뿐입니다. 생필품 구매와 직결되는 슈퍼마켓은 총 36곳 중 6곳만이 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가게가 없지 않습니까? 분 단위로 나가야 되니까 버스 타고 나가서 사용하고. 경상북도에서는 구미, 안동, 상주, 문경 등 4개 시가 오로지 온누리 상품권으로만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했는데 대표적인 사용처인 전통시장의 수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의 전통시장은 각각 5곳에 불과해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까지 가는 길도 문제입니다. 경북 상주시의 경우 농가들이 위치한 내서면에서 상주 중앙시장까지 최대 20km 거리입니다. 차로 가도 30분이 걸리는데 차량이 없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할 경우 1시간이 소요됩니다. 지방에는 거의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진짜 40분, 1시간까지 가맹점을 확대하는 걸 방안이 맞긴 맞아요. 한편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용 기한이 8월 말까지라 사용법을 잘 모르는 노인들은 급한 마음에 답답함을 토로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그게 돈으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느 기한 동안에 써야 되니까 빨리 써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탄저병에 걸린 작물에 락스와 소금을 뿌리면 치료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서는 이런 민간요법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그대로 따라한 농민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농민 유튜버가 고추 탄저병을 한 방에 잡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비법은 바로 가정용 살균제인 락스와 소금. 물에 락스와 소금을 일정 비율 섞어서 방제하면 탄저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방법을 썼더니 이미 발생한 탄저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것도 탄저병이 왔는데 이제 말랐죠, 이게. 탄저병은 고추 열매에 주로 발생하는 식물병입니다.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 고추 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탄저병을 저렴한 재료로 손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영상들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55만 회를 넘어선 영상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추냉이와 소주 등을 활용한 탄저병 방제법과 막걸리와 마요네즈, 식용유, 우유 등을 사용한 살충제 제조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일까?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건 표준화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신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올바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작물이 피해를 받는다든지 약해가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락스의 경우 살균 작용을 하는 건 맞지만 작물에 직접 살포하면 오히려 작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른 민간요법들도 작물이 고사하거나 토양이 오염되는 등 농사에 장기적으로 해가 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방제법을 일부 농민들이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락스를 친 후부터 고추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견과 락스와 소금으로 방제한 후 오히려 병이 심해졌다는 댓글들이 눈에 띕니다. 이처럼 엉터리 농사 정보를 따라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탓에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촌 지도기관에서는 정식 등록 약제를 쓰거나 전문가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친환경 자재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신규 마을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민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 마을로 시군에서는 후보 사업 대상지별로 주민협의회 구성, 행정 전담 조직 확보 등의 요건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선정된 마을에는 향후 5년간 6억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이달 말까지 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 무안 운남농협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콩과 보리를 키우는 200여 농가로 재배 면적은 콩 150헥타르, 보리 50헥타르 등 200헥타르입니다. 운남농협은 대행 작업료를 일반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책정할 방침입니다. 이석채 조합장은 올해 추진하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와 양파 일관 기계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앞서 추진한 구제역 일제 접종에 대한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도내 소, 염소 사육 농가 267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검사는 농가당 소, 염소 5마리를 샘플로 활용해 실시됩니다. 도는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는 추가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추가 접종 실시, 1개월 후 재검사 등의 후속 방역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6일부터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폐쇄됐던 전국 대부분의 축협 가축 시장이 이달 본격 재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개장한 일부 가축 시장을 비롯해 이달 중 재개장을 앞둔 가축 시장은 모두 전국 82개 축협의 88개 가축 시장입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생활 방역 체계 속에서 가축 시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일상의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입니다. 오늘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삶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순서는 쌀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입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어딘가로 놀러 갔을 때 혹은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사진을 찍곤 합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사진을 찍히는 사람도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진을 통해 오래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 할머니가 면사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사진일까요? 그 104세 할머니는 교과서에서 옛날에 나온 민며느리 제도로 이 마을에 이제 들어오시게 됐는데 할머님이 결혼식을 못 올리셨다. 그래서 결혼식을 열어드려야겠다 해서 할머님 이렇게 화장도 툭툭툭 해드리니까 되게 무뚝뚝하신 분이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4세지만 역시 여자는 여자고 소녀는 소녀구나. 쌀을 담다의 저자 강진주 씨는 쌀을 단순히 우리가 먹는 밥을 넘어 역사, 공간, 사람, 맛으로 나누어서 책 속에 담아냈는데요. 원래는 이제 사진작가로서 욕심이 너무 심플했어요. 그냥 아름다운 농촌을 아름답게 담자. 제가 상상했던 그런 농촌의 모습은 완전히 한 60년대 농촌이더라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보자. 그러면 쌀이 있는 비주얼이 아니고 쌀이 있는 곳, 쌀이 있는 곳에 사람으로 하면 더 어떤 깊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자 강진주 씨는 우리가 자연의 순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진작가로서의 저의 사진 세계에 그 모토가 되는 게 자연이 이렇게 순환되는 거. 옛날 같으면 이제 벽시가 싹을 틔우고 지푸라기는 뭐 집을 짓던가 이런 어떤 용도. 근데 이 서클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1세기를 봤을 때는 그 옛날 같은 서클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서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바람? 쌀,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책 쌀을 담다가 가져올 더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책 한숨인 줄 알았더니 꽃숨이더라는 학생들의 입학식으로 시작해 졸업여행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학생들은 평균 나이 80세가 넘는 할머니들입니다.
한숨인 줄 알았더니 꽃숨이더라의 저자 권갑점 씨는 3년 동안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 일을 엮어 책으로 그려냈습니다. 첫 수업 때 수백 번을 써도 글자가 외워지지 않는다던 학생들은 자작시를 쓰는 멋진 시인이 되었는데요. 저자는 할머니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했기에 남은 여생은 한숨이 아닌 꽃숨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사니까 이렇게 좋아라는 뜻의 한양사른개 인양조화,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송정마을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대다수가 노인인 농촌마을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찾고자 그림책 미술관 시민 모임이 송정마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기록한 책 한양사른개 인양조화. 농촌마을이 지나온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책 한양사른개 인양조화로 농촌마을의 기억이 오래 공유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책 시간이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